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이 정말 뜨겁죠. 매일같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것이 현재 한국 증시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주식시장 뜨거운 것은 맞고 저도 긍정론자이긴 합니다만, 자, 최근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삼국지에 나오는 여포와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자, 무조건 돌격만 외치는 이러한 분위기 개인 투자자분들 사이에서 비추어지고 있는데요. 자,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자,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더 늦기 전에 자산 배분 전략 꼭 습관화하시라. 꼭 쓰기 시작해라.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 제가 영상 말미마다 꼭 드려왔던 이야기인데 왜 제가 지금 이 시점에 사용을 하시라 이 점을 강조 드리는지 영상 끝까지 보시면서 함께 공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올해 동학개미운동 속에 엄청난 규모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들어오긴 하였지만 자, 최근에 돌격만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올해 들어온 개인 투자자분들 과거 개인에 비해서 정말 스마트하고 똑똑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요. 자, 그런데 강세장이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해서는 자, 무조건 고다, 달려간다, 돌격 이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의 상당수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그러한 매수세를 만드는 그러한 주축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개별 전투, 즉 개별 단위의 매매에서는 승률이 높은 그러한 모습을 개인 투자자분들이 만들고 있다 하더라도 전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칫 삼국지에서 조조에게 포로로 사로잡혀 처형당한 여포의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좀 심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개별적인 매매는 잘한다 하더라도 요즘 들어서 큰 그림에서의 전략을 빼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전략적인 개념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간단하면서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은 바로 자산 배분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작년까지만 해도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공부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요즘 들어서는 과거의 개인 투자자처럼 자산 배분 전략을 멀리하거나 어려워하신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실 오래전부터 주식 투자를 해온 분들은 이 이야기 한 번씩은 들으셨을 것입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이런 얘기를 하던데 최소한 10%의 안전자산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 아마 주식 투자 아주 예전에 하셨던 분들도 들으셨을 것이고 요즘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 들으셨을 것입니다. 자, 이것은 원시적인 형태의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만으로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죠. 만약에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해서 90%의 주식 자금이 다 휴지 조각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 안전자산에 있는 10%의 주식 투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금 재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마련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적인 사례지만 또는 자, 안전자산 10% 정도만 있어도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에 자,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인정하지 않는 그 시기가 되었습니다만 지난 9개월 전 3월 달만 하더라도요 대폭락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와서는 이제 인정하지 그건 그냥 인정할 수 없는 그냥 순간의 피크였다고요 이렇게 넘어가시는데 그 시기가 있긴 있었지 않습니까? 자, 만약에 안전자산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3월 달에 좋은 기회에 저가 매수를 할 수 있었겠죠. 자, 그만큼 자산 배분 전략 간단한 거라도 있으면요 우리는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자산 배분 전략이 단순하게 자산 배분 70 주식 30% 안전자산 이렇게 세팅 끝 이게 아니고요. 규칙을 세우시고
규칙에 따라서 리밸런싱도 함께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 예전에 한 십몇 년 전, 2006년, 2007년 그때 보면 그 변액보험, 변액 유니버셜 이런 거 많이들 가입하셨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자산 배분 전략 취하신다고 이제 주식 인덱스 펀드 몇 프로, 채권형 몇 프로 이렇게 세팅하신 분들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몇 년 지난 뒤에 그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그때 당시 세팅하고 그 비율 그대로 있다고 하세요. 이것은 방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반드시 어떤 규칙이든 리밸런싱이 동반되어야만 합니다. 자, 그 규칙에 단순 비율 전략과 같은 50대 50 전략, 70대 30 전략과 같은 단순한 방법이든 아니면 동적 자산 배분 전략이라고 해서 시장의 가치를 평가해서 자산 배분 전략하거나 아니면 시장의 모멘텀을 측정해서 자산 배분 전략하거나 아니면은 포트폴리오 인슈어런스 방식이라고 해서 투자로 나오는 교과서적인 방법으로 자산 배분 전략을 하든 어떤 방법이든 그 안에는 리밸런싱 과정이 실천적인 방법으로 꼭 병행되어야만 합니다. 자, 이 리밸런싱이 왜 필요하냐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됐든 아니면 여러 가지 증시가 이만큼 빠지면 비율을 다시 맞춘다. 이런 어떤 규칙이 됐든 그 리밸런싱 과정에서 셰넌의 도깨비라는 현상이 발생되게 됩니다. 셰넌의 도깨비라는 현상이 뭐냐면요. 자, 한번 요 표를 한번 봐주세요. 자, 이 표는 제 책에 나와 있는 도표인데요. 자, 가상의 주가 지수가 요롱 움직이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빨간색 가상의 빨간색 스프링 모양으로 움직이는 게 가상의 주식 시장입니다. 자, 하루는 10,000포인트, 하루는 20,000포인트, 하루? 1년이라고 하죠. 한 해는 10,000포인트, 한 해는 20,000포인트. 반토막 더블 이렇게 반복해 가면 어느 시점에는 20년차 되었을 땐 제자리예요. 10,000포인트로. 그냥 주식 들고 있었으면 수익도 안 나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자, 보십시오. 자, 이 주기 여기서는 이제 1년 단위겠는데 1년마다 리밸런싱을 하는 겁니다. 자산 배분 전략은 50대 50 전략으로 단순 비율 전략으로 적용을 했을 때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리밸런싱 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식 더블 났네? 그러면 50% 주식했던 게 요만큼 더 붙으니까 전체적으로는 3분의 2가 주식 비중이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다시 50대 50으로 맞춰주는 거예요. 여기 좀 살찐 부분 빼가지고 열로 넘겨주는 것이죠. 안전자산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고가에서 주식 자산을 일부 매도해서 팝니다. 간접적인 고가 매도가 발생하죠. 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거 이 시점에서 다 팔고 저 시점에서 다 사고 이 시점에서 다 팔고 저 시점에서 다 사고 이래야지 인생 역전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주식시장이란 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을 통해서 간접적인 고가 매도, 그리고 시장이 다시 하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게 반토막 났으니까 확 줄었을 거 아니에요? 평가 금액이. 그러면 안전자산에서 또 띄어서 일로 넣어주게 되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시장이 떨어졌을 때 안전자산으로 일부 사주는 간접적인 저가 매수가 발생하면서, 자, 투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블래쉬라는 buy low and sell high라는 이상적인 현상이 간접적으로 반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 결과 50대 50 전략만 유지해도 수익률이 귀신처럼 올라가게 돼요. 주가 지수는 제자리인데. 자, 이러한 도깨비 같은 현상을 발견한 사람이 퀀트 투자의 원조 할배, 원조 할아버지, 원조 수염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조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클로드 셰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이 셰넌이 이런 현상을 발견하고 도깨비 같은데? 그래서 만든 이름이 셰넌의 도깨비라는 현상입니다. 자, 이거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 군데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 배분 전략의 리밸런싱은 이런 엄청난 효과를 장기적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 분들은 자산 배분 전략? 그거 뭐야? 아니,
안전자산에 넣어둘 돈이 어디 있어. 지금 한 푼이라도 더 최전방의 주식 전선으로 돈을 투입해야 되는데, 자산 배분 전략은 배부른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자산 배분 전략을 정말 많이 공부들 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그때 당시 자산 배분 전략을 심취해 열심히 연구하던 개인 투자자분들이 변심한 건지, 아니면 이분들은 그대로 있는데 더 엄청난 수의 개인 투자자가 와서 이분들의 정체가 숨겨진 건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구들, 공부들을 하셨습니다. 다양한 방법들, 뭐 단순 비율 전략, 뭐 그 단순 비율 전략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자산 배분 전략도 많이들 세우시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의 자산 배분 전략을 복제해서 사용하신 분들도 계셨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올웨더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레이 달리오라는 분이, 좀 인물이 좀 좋은 분이 있습니다. 40년대 후반생인가 그러신데, 그런 대로 인물이 좋으신 분이 있어요. 자,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한 올웨더 전략을 토대로 해서 자산 배분 전략을 공부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산 배분 전략을 지키시는 분보다는 못 먹어도 고를 외치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주식 투자는 뭐 한방이지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자산 배분 전략이란 게 참 내가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가 보다라는 느낌을 받곤 합니다. 아니, 이렇게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주식이 상투에서 팔고 바닥에서 딱 사고, 상투 또 오면 팔고, 바닥 오면 딱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딱 보세요. 과거를 보세요. 3월에 딱 사고, 작년 연말에 팔고, 이것만 반복했어도 수익 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쉽게 이야기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상투나 바닥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사후 약반문식으로 해서 우리가 후견 지명을 가지고 보는 것이지, 이것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산 배분 전략을 이용해서 간접적인 저가 매수, 고가 매도를 만들 수 있는 리밸런싱 과정을 함께 병행해 가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주식 시장이란 게 모두가 웃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 가끔씩 한 번씩 발작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자산 배분 전략이 있으면 발작이 일어났다. 시장이 얘 왜 이래? 그러면 그때 리밸런싱 한번 딱 해주셔도 되고, 좀 기다렸다가 어떤 규칙에 맞춰서, 본인의 규칙에 맞춰서 하셔도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면 이성수 대표가 시장 폭락한다고 이야기하는구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점부터 해서는 자산 배분 전략을 쓰셔야만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잠시 주춤주춤했다가 확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방식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지금 자산 배분 전략을 습관화하지 않으면요, 미래 어느 날 진짜 상투가 와서 이 안전자산 비중 높여야 될 때입니다, 뭐 좀 심각하네요. 제가 진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때 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습관을 안 들인 분은 그때 가면 아예 안 해요. 그냥 더 위험하게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시점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이야기 제가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늘고 있지만 자산 배분 전략은 꼭 쓰시라. 시장이 계속 날아가든 혹은 한번 발작을 일으켰다 날아가든 자산 배분 전략은 꼭 사용하시라. 이 점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머리 위에 자산 배분 전략에 관한 저의 유튜브 영상들 링크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드리면서요. 요즘 날이 추워지니까 좀 많이 졸립습니다. 동면에 들려나 봅니다. 자, 그래도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매일같이 영상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버튼 꾹꾹 눌러주셔서 큰 힘 얻고 있습니다. 자,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면서요. 자, 어려운 시기, 오히려 어려운 시기 나중에 갑자기 오더라도
현명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선 배분 전략 꼭 지키시면서 생존하고 성공 투자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